세계도면 12 울산 고래축제 전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도면이 빽빽하고 꽉 찬 느낌이죠. 오브젝트 배치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사용한 이미지도 많습니다. 12번 도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도면이 시간도 꽤 걸리고요. 특히 레이어 순서, 레이어 배치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물방울도 여러 개 복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03입니다. 이미지 03을 하단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미지 01을 상단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01이 어떤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 보이시죠? 이 모양은 왼쪽 7번 오브젝트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01을 클리핑 마스크 했습니다. 여기 색상 W는 오브젝트 회색 부분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라는 뜻이고요. 여기도 W, 여기도 W, 여기도 W 다 흰색으로 설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W가 무슨 뜻인지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01, 03 캔버스로 바로 가져옵니다. 1번은 상단에, 3번은 하단에 배치하고요. (3번부터)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 정도로 배치해 주면 되고 3번은 됐고 이미지 01 이미지 01도 꽉 차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엔터. 이미지 01 위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러스트에서 하셔도 되고요. 일러스트가 편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정도로 단순한 모양의 곡선은 포토샵에서 하셔도 쉬울 거예요. 저는 포토샵에서 펜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펜툴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패스가 아닌 쉐입으로 설정하시고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필 컬러 아까 화이트 W라고 했죠? 하얀색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 컬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 컬러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흰색이 아니라 좀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오브젝트 1번 오브젝트부터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오브젝트는 떨어져 있는 거 2개입니다. 2개. 위에 거부터 클릭. 이렇게 클릭.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거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쉐입을 만들어 주시면 레이어 창 보세요. 레이어 창에 쉐입 1 레이어, 쉐입 2 레이어,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레이어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2개를 합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E를 해서. 그런데 애초에 합쳐서 만들면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쉐입 2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쉐입 1 레이어에 바로 패스를 합쳐주는 거죠. 옵션 바 가셔서 아이콘, 여기 아이콘 있죠? 눌러보세요. 기본값은 new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따로 생성이 됐던 거예요. 컴바인 쉐입을 선택을 하시면
추가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지 않고 쉐입 1 패스에 합쳐져서 추가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클릭, 클릭. 쉐입 2 생성되고 있지 않죠? 자, 합쳐져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패스 수정을 좀 더 해야겠어요. 수정하기 전에 이미지 01을 클리핑 마스크부터 하죠. 이미지 01 레이어 위로 올려주고 레이어 사이를 Alt 클릭합니다. 쏙 들어갔어요. 이미지 01이 쉐입 1 레이어 선택하고 패스 수정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이게 직접 선택 툴이에요. 선택해서 이제 패스를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기 끝을 조금 더 내려야겠어요. 자, 여기를 포인트 클릭하고 좀 더 내려야겠죠? 밑으로 수정을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도 조금씩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쉐입 1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에 그림자를 넣겠습니다. 오브젝트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이 아웃라인을 따라서. 그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니까 이너 섀도우겠죠? 쉐입 1 레이어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리셋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Use Global Light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그림자를 많이 넣을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의 그림자가 다 다르게 생성이 돼야 된다면 Use Global Light 체크 해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퍼시티 그림자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디스턴스 봐주시고요.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해서 이 그림자가 진해지는 건 아니죠. 영역이 그냥 넓어질 뿐이죠. 사이즈 말고 초크 값을 좀 올려보세요. 그러면 약간 더 다크해지죠? 자, 이 정도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초크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제법 비슷해졌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미지 01의 작업은 끝이에요. 그 다음 여기 중간중간 다각형으로 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미지가 필터 처리가 된 부분, 흰색 배경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시사항 여기입니다. 이미지 02에 필터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양만 보고 아셔야죠. 이제는 단골 출제 필터입니다. 크리스탈라이즈 수정화 필터. 이미지 02 가져와서 필터 넣어볼게요. 아이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깨졌어요. 이미지 배치 다시 해주시고 이미지 02는 이미지 03 바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넣어서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미지 02 레이어 클릭하고 필터
픽셀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 픽셀 크기, 그러니까 셀 사이즈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크게 62. 이 정도로 크죠? 그 다음 컨트롤 T 배치하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물결 들어간 부분 있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움직이지 않게 다 락을 걸어줄게요. 위에 올려지는 오브젝트나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배경으로 된 레이어는 싹 다 락을 걸었습니다. 일러스트 실행해서 왼쪽에 오브젝트 1번입니다. 물결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물결인지. 물결이 아래쪽으로 하나, 파동을 잘 보세요. 물결 하나, 중간으로 들어간 물결의 파동이 또 다르죠. 이거는 물결 2, 맨 위에 있는 물결 파동도 다릅니다. 물결 3. 그런데 1번이랑 3번은 똑같아요. 그래서 복제해 주시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1번, 2번 물결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물결은 직접 펜툴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펙트를 준 겁니다. 필터를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라인 두께 설정하고 색상 바로 넣죠. 맨 아래 것부터 만들어 줄 거거든요. C100, M100, K5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자, 각각의 옵션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그야말로 이 폭이겠죠? 크기. 이 웨이브의 크기입니다. 렐러티브와 앱솔루트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단위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에 이 물결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에서 5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리치 퍼 세그먼트인데 이 리치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 이 굴곡의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위로 올라온 부분 있죠? 이 위로 올라온 부분에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잘린 부분까지 같이 개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파동 하나 더 있습니다. 4개입니다. 4개. 지금 현재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리치는 위로 올라온 굴곡인데 쉽게 말하면 두둑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둑이랑. 그다음에 포인트. 지금은 딱딱 꺾여져 있죠? 코너. 요게 코너입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처리를 하려면 스무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법 비슷하죠? 물결이 됐습니다. 하나 됐어요. 그 다음 얘를 복제합니다. 복제해서 위로 바로 올려요. 색상 바꿔볼게요. M100, C100, M80. 다음 아래로 살살 겹치게 내려줄게요. 그리고 맨 뒤로 돌립니다. 폭 잘 보시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결 이거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합시다. 오른쪽 프로퍼티 창 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지그재그 보이죠? 여기 클릭.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이즈 파동 더 크게. 6은 너무 크고요.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그 다음 리치 퍼 세그먼트. 여기에 이제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한 개 잘렸어요. 이어지는 것까지 개수를 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형태 보겠습니다. 4.9. 조금 더 약하게 넣어 볼게요. 4.8. 오케이 하겠습니다. 색상 변경하고 세 번째 색상입니다. C100 M45 엔터. 맨 뒤로 돌리고 내려서 배치. 흰색 보이죠? 이럴 때는 두께를 조금만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살살 내려주고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만들어준 걸 다시 복제해서 위로 올리고 색상 변경. 네 번째는 C89 M20입니다. 또 맨 뒤로 배치 한번 해볼게요. 폭이 너무 큽니다. 아래로 좀 더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세 번째 거는 1번 물결을 그대로 또 복제하면 되죠. 클릭, 클릭. 얘를 또 복제해서 위로 올리고 색상 변경해야 되니까 변경하고 배치합시다. 더블 클릭. C100 M70 K5.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C100 M55 됐습니다. 배치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잡아서 맨 뒤로 보내고 아래로 살살 내려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대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저는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확장 시켜서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기 전에 또 여기 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너무 좀 폭이 큰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제 포토샵으로 갑니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 붙여넣고 위치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정중앙으로 들어갔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르죠? 배치를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폭을 좀 더 줄일게요. 폭을 줄이고 지금 Shift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그리고 고래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크기를 수정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필터를 넣어야 합니다. 지시사항 보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필터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는 필터가 하나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필터가 두 개가 겹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중간 부분에 좀 찢어진 듯한 브러쉬 효과, 거친 브러쉬 효과 하나, 그리고 동그란 망점 필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각각의 필터를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여기가 물결이죠. 물결 하나 복제해 두고요. 먼저
물결 레이어의 필터 하나, 물결 카피 레이어의 또 다른 필터 하나. 물결 레이어에는 거친 브러쉬 느낌이 나는 그런 필터를 넣어 줄 겁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하나씩 클릭해 보셔도 되고요. 브러쉬 스트로크 카테고리로 가보세요. 스패터와 스프레이 스트로크가 꽤 비슷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런데 스패터가 더 비슷하죠? 여기 거칠거칠하게 찢어진 느낌이. 여기서 옵션 값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할게요. 14.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스패터 필터를 넣었고요. 그다음 물결 카피 레이어에 또 다른 필터, 망점 필터죠. 필터 갤러리 갑니다. 망점은 하프톤 패턴 기억나셔야 돼요. 스케치 카테고리로 가서 하프톤 패턴, 전경색과 배경색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사이즈를 확인하겠습니다. 망점의 크기죠. 망점의 크기는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1은 너무 작고 2나 3이 괜찮은데 2와 3도 차이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로 해주고요. 컨트라스트는 자, 망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잘 보세요. 가능하면 이런 데는 동그라미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이렇게 해두고 설정을 하면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이게 물결 카피 레이어가 이렇게 그냥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렌딩 모드를 변경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스패터 필터랑 잘 어울리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딩 모드에서 하나씩 넣어보시고 비슷한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선 기본으로 된 여기 블렌딩 모드 값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걸 선택을 하고, 다크는 아니고, 자, 이런 걸 설정을 한 다음에 오퍼시티 값을 확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색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거는 조절을 해도 비슷한 느낌이 안 납니다. 스크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오버레이로 해볼게요. 오퍼시티 조절해도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선 망점을 보시면서 가장 비슷한 거 지금 디바이드 선택했거든요. 어때요? 제법 비슷하지 않나요? 색상도 그렇고 망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디바이드 오퍼시티가 지금 13 정도인데 10, 15 이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그 물결을 2개를 만들어요. 복제를 해서 물결 레이어에는 스패터 필터를 넣어주고요. 복제된 물결 카피 레이어에는 하프톤 패턴 필터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제한 하프톤 패턴 필터를 넣은 레이어를 블렌딩 모드를 디바이드로 해주시고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제 물결은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 들어간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고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시사항 보니까 2번과 5번 배경 제거하고 물결에 맞추어 배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가져와서 아래쪽은 그냥 지워버리죠. 딜리트 시키면 제일 간단하죠. 2번과 5번이죠. 2번과 5번을 배경을 제거해야 되니까 캔버스로 바로 가져가지 말고 따로 열어서
본체만 가져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가장 쉽고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게 CS 버전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퀵 셀렉션 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퀵 셀렉션 툴 사용해서 브러쉬를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영역이 잘 안 잡혔죠? 이런 부분들은 다각형 올가미 툴 사용을 해서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선택 영역을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자, 요거는 끄고 이제 5번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퀵 셀렉션 툴 사용하고 저는 그냥 오브젝트 셀렉션 툴 쓰겠습니다. 클릭. 됐죠? 한번 확인하시고 컨트롤 드래그 끄고, 자,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미지 5, 이미지 2,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2번부터 드래그하고 정확히 배치하시고 선택 영역 잡아서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 사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있죠? 물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날릴 거예요. 삭제할 겁니다. 그냥 딜리트 해버리죠. 그다음 이미지 05입니다. 이미지 05. 이미지 05가 두 개네요. 두 개. 고래가 두 마리입니다. 여기도 이미지 05예요. 그렇다면 하나 복제 바로 하죠. 그죠? 복제하고 이것부터 물결에 맞춰서 배치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좌우 반전입니다. 플립 허리젠털 해주고 크기 줄이고, 자,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좀 더 크게. 회전을 좀 하고, 여기 흰색 점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각형 올가미 툴 사용해서 웨이브 잘 보고 눈찜작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예 아래쪽을 다 딜리트로 날립니다. 아니면 컨트롤 Z 하고 이렇게 하고 딜리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고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05 카피. 크기 조절하고 자, 여기는 이제 합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쉽죠? 블렌드 모드를 변경합니다.
오버레이 괜찮고 이거 아니고 하드라이트도 괜찮죠? 별 차이는 없어요. 오버레이나 하드라이트나 오버레이로 하겠습니다. 오버레이로 해두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미지가 요 아래쪽에 이미지 06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06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따로 열어줍니다. 따로 열어서 다각형 올가미 툴 선택해서 이 아래쪽에 해초 부분만 이 모양을 따라서 눈대중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고 캔버스로 가져갑니다. 컨트롤 T 크기 줄이고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미지 06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볼게요. 자, 이쪽을 자, 이렇게 대충 모양만 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양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시험장 가시면 이 해초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필터 넣는 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거.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바깥쪽으로 까맣게 되어 있는 이 그림자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렌드 모드라는 게 이미지의 색감이 바다랑 잘 어우러지게 블렌드 모드를 변경하는 겁니다. 먼저 필터부터 해보겠습니다. 필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사각형으로 쪼개져 있어요. 바로 타일 필터입니다. 타일 필터는 중요한 게 이 사각형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사각형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져 있는 이 사이를 채워주는 컬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경색이든 배경색이든 뭐 상관없어요. 전경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미지 03이죠. 이미지 03의 바다의 색상 중에서 조금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을 샘플링 하겠습니다. 스포이드 툴 선택하고 색상을 요 정도 색상으로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필터 적용시켜 볼게요.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객체 레이어로 변환하고 필터 스타일라이즈 타일 클릭합니다. 자, 각 항목 볼게요. 넘버 오브 타일입니다. 타일 개수. 타일 개수는 가로 방향으로 적당히 개수를 세 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세도 되고 근데 눈대중으로 요게 한 10개다 치면 10, 20, 30, 40, 50 정도? 50으로 하고 두 번째 맥시멈 오프셋 여기는 이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10%는 사실 모르겠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냥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흰색이고요. 포그라운드 정경색을 우리가 요 바다 색상으로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하시고 오케이. 우선 설정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타일이 조금 작은 것 같죠? 타일 크기 작고 타일 개수는 40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는 너무 빽빽해요. 타일이 조금 흐트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20으로 할게요. 오케이. 좀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필터 적용했고
그 다음 그림자. 그림자는 레이어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이죠. 드랍 섀도우 클릭. 자, 보겠습니다. 리셋하고 오퍼시티, 사이즈, 좀 강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좀 많이 어두워요, 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유지 글로벌 라이트 체크 해제하죠. 그냥 해제시켜 놓죠. 그림자를 또 많이 넣어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도. 값은 이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블렌드 모드. 색감이 많이 동떨어져 있죠? 앞으로 뭐 쑥 튀어나온 것처럼. 자, 여기는 뭐가 비슷할까요? 오버레이 괜찮거든요. 여기서는 오버레이로 하고 오퍼시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공유. 오퍼시티를 줄이면 이미지도 투명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오버레이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미지 07입니다. 이미지 07. 이미지 07이랑 여기 가운데 있는 고래 있죠? 여기 흑등고래라고 하네요. 이미지 04를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배경 제거해야 되니까 따로 열어야죠.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해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가져갈게요. 영역을 뺄 때는 Alt키입니다. 이렇게 해서 캔버스로 컨트롤 드래그. 이미지 04는 시험장은 배경에 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닷속 배경일 수도 있고, 저는 흰색으로 가져왔는데 단색이니까 매직 완드 툴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배경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나 퀵 셀렉션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선택해서 배경 잡고, 우리는 고래가 필요하죠?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영역 반전. 선택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이런 부분 자세하게 보시고 뺄 건 빼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드래그 됐습니다. 이미지 04,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 07 됐습니다. 이것부터 7번부터 배치해 볼게요. 여기도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블렌드 모드 변경해야 합니다. 배치 우선 하고요. 이미지가 달라서 대충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배치하고, 여기에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였거든요. 오버레이 괜찮아요. 오버레이로 할게요. 뭐 그림자나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오퍼시티 값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얘 하겠습니다. 흑등고래. 이미지 04입니다. 배치부터 하고요. 엔터. 지시사항을 좀 봐야겠습니다. 배경 제거해서 가져왔고 색상 변환이 있네요. 색상 한번 볼게요. 전경색에다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M60
M68, Y100, K0 밝은 주황인데 이 색상에 고래를 입히는 겁니다. 이 색상으로. 그다음 외부 광선 효과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꼬맹이들 있죠? 꼬맹이들도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우터글로우, 외부 광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색상 변환만 해줍시다. 색상 변환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진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흑등고래. 이미지 공사하지 말고 흑등고래 할게요. 흑등고래. 레이어 더블 클릭합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러스트에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검정색으로 그냥 가져온 다음에 항상 흰색 컬러나 이런 컬러를 입힐 때 레이어 스타일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사용을 하잖아요. 컬러 오버레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색상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 형체를 따라서 디테일한 흑등고래는 사라지고 색상이 입혀지죠. 그죠? 여기에 지시사항에서 필요한 요 색상 있죠? 요거 M68, Y100 맞나요? 요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래 형체에 따라 색상은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 디테일한 그 질감 표현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색상만 입혀주도록 블렌드 모드를 컬러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흑등고래의 질감도 올라오고 색상도 들어갑니다. 색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면 오퍼시티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쉽고 간단하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 변환했고요. 아우터그로우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꼬맹이들 만들어 와서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레이어 배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 꼬리 잘 보세요. 흑등고래를 맨 위로 지금 레이어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의 투명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 부분 다르죠? 도면이랑, 완성 도면이랑.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미지 07이거든요. 이미지 07이 고래 뒤에 가 있어서 그래요. 이미지 07을 더 앞으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이죠? 레이어 배치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4번 기포라고 되어 있죠? 물방울을 일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을 사용해서 정원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색상 채웁니다. 색상값 2개예요. W 화이트죠. C25. 왼쪽 정지점 화이트, 오른쪽 정지점 C25. 다음 방사형으로 타입 방사형 해주시고 색상 범위가 다릅니다. 조절바에서 왼쪽 화이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다음 위에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웃라인을 따라서 C25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회색 배경을 잘 보세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물방울의 중심이 흰색이라기보다는 투명에 가깝습니다. 그죠?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왼쪽 정지점 화이트의 오퍼시티 10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제로로 불투명도 제로로 해주시면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요게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오브젝트 왼쪽, 오른쪽 아래에 오브젝트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원을 사용을 해서 변형을 해볼게요. 단색으로 변경하고 흰색 안 보이니까
색상 넣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는 라인 하나 만들어서 스트록만 넣어주고 프로파일에서 맨 끝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두께 넣고 끝이 이렇게 꺾였죠? 이 부분은 캡 둥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조절을 하고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추 비슷해요. 흰색으로 변경해서 복사해서 가져가서 배치하죠. 물방울 개체가 너무 많아서 확장하고 흰색으로 수정해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컨트롤 C. 지시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붙여넣고 배치 바로 할게요.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붙여넣고 블렌드 모드를 변경합니다. 오버레이인 것 같은데 역시나 오버레이고요. 오퍼시티 조절 가능하니까 조절도 해보시고 이제는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복제해서 이거는 뭐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 이렇게 넣고 복제하시면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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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만 해도 아래쪽에만 해도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복제 우선 해두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위에서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제하면서 배치까지, 이동 배치까지 했습니다. 다 해주신 다음에 물방울 레이어가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이거를 다 합치시진 마시고 그냥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컨트롤 G, 그룹 1이 됐어요. 이제 얘가 이제 물방울입니다.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여러분? 이거 배치하시면서 이것 좀 이상하다 한 부분 없었나요? 여기 보세요. 레이어 배치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두 개는 흑등고래 뒤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몇 번 물방울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릭해보면 되죠? 17번입니다. 그럼 17번은 그룹에서 빼요. 그리고 얘도 아이쿠 엔터 해버리고 얘는 12번이에요. 12번도 뺍니다. 얘는 흑등고래 아래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흑등고래 아래로. 자, 이렇게 이제 똑같아졌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꼬맹이들이 이 물방울 이제 위로 가야 되고 이 부분 나중에 해주면 되고 자, 여기는 물결 뒤로 가야 됩니다. 물방울을 그룹으로 빼고 그룹에서 빼고요. 그룹에서 탁 빼주고 물결 어디 있죠? 물결 여기 있네요. 여기 뒤로 가야 됩니다. 얘를 물결 아래에 내려줍니다. 자, 됐어요. 살짝 내릴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없나요? 이 부분은 괜찮죠? 이렇게 겹쳐지게 보이는 부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물방울이 숨어 있는데 물방울이 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닷속 아래쪽이니까 배경색이 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퍼시티를 확 더 내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로고가 들어갈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남은 오브젝트 일러스트로 해볼게요. 'Cause baby love